하나, 둘, 셋. 자, 모두 뭉아.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은 라디오를 지향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번 주 어른들은 힘든 날, 바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린이가 아닌 만큼 아마 선물은 못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쉽게도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촌이라고 불러야 될 분들이 몇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저처럼 이제 젊으신 분들이 없다면은 아마 이제 삼촌하고 이제 불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중 한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월요일, 바로 5월 8일인데요. 5월 8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머니날입니다. 바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날이죠.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운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상기하고 좀 더 그거에 대한 부모님한테 좀 효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효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돌려받는 거니까 큰 효도하시길 바라시면서 오늘도 한번 라디오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원래 라디오는 화요일 날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월요일 날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요일 날이 정상 진행하는 날이 맞는데요. 오늘도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이제 게스트분과의 조금 이제 스케줄을 조정함에 따라서 딱 날짜도 맞다 싶어서 5월 8일로 진행하게 됐고요. 이렇게 5월 8일 날 진행하게 된 만큼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게스트분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겁니다.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날 나무 위에서 멍하니 앉아 노래 부르고 떠드는 보라색 다람쥐. 지금은 라이큐에서라고 부르는 분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라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노래하고 저체도 하고 잡다구리한 걸 다 하고 있는 라이라이라고 합니다. 트위치 닉네임이 아마 라이라이가 아니지 않으신가요? 라이라이라고 합니다. 라이님? 라이라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 번 얘기하시니까 아이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라이라이님, 네,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주신 거에 감사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어버이날이죠. 그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버이날이죠? 그렇죠. 라이라이님은 어버이날 뭐 하셨나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은 알아서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라이라이님은 뭐 하셨나요? 저는 출근을 했죠. 혼자? 네, 가족들 다 놀러 갔는데?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막 슬픈 거 있잖아요, 라이라이님. 저도 슬펐어요. 아니, 왜 나 어떻게. 혼자 여기 있을까 하는. 근데 라이라이님 그거 아세요? 네? 저도 저번 달에 가족 여행 가는데 저만 여행 가고 부모님하고 누나랑 다 여행 갔어요. 슬퍼. 근데 여기서 더 슬픈 거는 제 신용카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주말에 계속 카드가 긁히는 거야. 띠링 띠링. 네, 막 휴게소 가서 긁고 음식점 가서 긁고,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는 집에서 너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놀러 가서 내 카드로 놀고 있네? 아, 이거 나만 억울한 거 아니거든. 그치. 라인도 뭔 느낌인지 지금 오늘 느끼셨죠? 알죠, 알죠. 아, 역시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우리들답게 기본적인 이제 공감대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라인님? 그쵸? 좋습니다, 라인님. 응?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할 콘텐츠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음. 라이라인님께서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진짜 준비됐어요? 안 된 듯. 빨리 준비하고 와요. 장난이고요. 샤라라라라라. 이런. 좋습니다. 이거 보라색 머리가 라이라님 이제 라디오 배경화면을 보니까 그 뒤에 머리를 따 놓으셨거든요. 제 거에서. 음. 제가 개인적으로 저런 머리를 보면 막 그 툭툭 건들고 싶어요. 고양이들 막 누워서 공 아, 걸듯이.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알죠. 아, 네, 막 그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그러거든요. 음. 많이 좀 혼나요, 사람들한테. 건들지 그치, 저거 말라고. 건드리면은 이제 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게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음, 그래가지고 음. 왜 건들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참을 수가 그것도 없거든. 맞긴 해. 참을 수 없어. 맞아, 고양이가 추루 앞에서 못 참는 것처럼 캣닙이랑 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쵸? 그, 그쵸? 맞는 걸로 알고 이야기 진행해 그렇습니다. 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시간, 개꿀 음, 질문 시간이고요. 네. 가볍게 질문들 수량을 좀 줄임으로써 선생님과 저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라이라이님이 왜 닉네임이 라이고 성별은 음. 어떻게 되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닉네임이 왜 라이라고 했냐면 솔직히 진짜 무슨 뜻이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제가 리을이랑 이응 발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라이라는 이름이 괜찮지 않나? 하다가 라이는 너무 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라이라이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그냥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는 날에는 뭐 닉네임이니까 좀 거짓된 이름이라서 라이라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라이의 그 거짓말을 같이 따가지고 음음. 라이가 눕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알죠, 동시에. 그쵸. 그쵸. 역시 선생님답게 저희 돼 있어서 선생님다운데요. 라이님.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라이님이 벌써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응? 라이님 닉네임은 라이라이가 아니잖아요. 라이는 큐해. 라이는 큐해. 이거잖아요, 라이님. 한번 해주셔야죠, 지금 라이님. 잠깐만. 한 50일 남았거든요. 닉변 가능한 날짜까지. 그러면 닉변 라이라이님 정말 하고 닉네임을 싶다. 다시 바꿔가지고 한번 이걸로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라이라이님이 원래 닉네임이 뭐죠, 지금? 현재는 라이는 큐해죠. 네. 왜 라이님 일을 네? 가신 것 같은데요? 설마요. 아, 잘못 들으신 걸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기가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라이님. 그럼 잘못되신 거야. 아유, 그럼 설마. 라인님이 직접 닉네임을 라인은 큐해라고 지었는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벌칙으로 이제 큐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가 되어서 이제 라이는 큐해가 된 겁니다. 그쵸? 네. 라인은 큐해님 좋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갑자기 비가 오네요. 방에. 레레이 비 내리는 어느 날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닉네임과 성별 나이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라인은 큐해밖에 기억 속에 남지 않는데 혹시 성별과 나이 한 번만 그냥 다시 얘기해 얘기 주실래요? 안 했어. 성별이랑 나이. 얘기 안 했어요? 와, 머릿속에 라인은 큐해밖에 없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밖에 없는 게 맞잖아요. 맞아. 나 다 얘기한 줄 알았어. 아, 생각도 못했네. 혹시 그럼 성별과 나이, 그 성별을 알 수 있겠지만 나이는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성별과 나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여자죠? 아니요. 예. 예? 그럼요. 많은 이제 염색체가 XY인지 XX인지 모를 그 인터넷상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이분들 XY인지를 맞춰봐야 되는 시간을 항상 네. 갖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나이는 현재 27살입니다. 저랑 동갑이시네요, 라인님. 동갑이세요? 네, 저도 이제 친구구나. 97년생이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97년생이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동갑 혹시 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 거 맞으시죠? 네네. 저는 그냥 원래부터 원래부터. 예. 깠습니다, 그냥. 역시 저도 귀찮아요. 원래부터 그렇지. 이게 귀찮거든. 굳이 어. 알아서 그냥 걸러 들으라고 그냥 적어 놓고 말해 준 그리고 거거든. 그리고 그걸 뭐 숨겨봤자 대충 다 나이 대충 알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나이 어리게 뭐 어리면 어려도 몰라도 어리면 몰라도 나이가 있는데 굳이 나이 어린 취급 받기도 싫고 그치.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막 하는 거니까. 그쵸? 라인님? 이게 원래 나이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치. 좋습니다, 라인님. 라인님, 두 번째 우리 뭔 얘기했는데 이렇게 질문이 오래 가냐, 하나가. 라인은 큐의 한마디가 너무 오래 갔어요. 그치. 좋습니다. 그럼 라인님, 네. 혹시 라인님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럼? 잠깐만. 왜? 갑자기 뭔가 돌아가 가지고 네. 혹시, 친구가 네, 원래 이제 제가 좀 관종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네, 그 관종기가 있으니까 "너 한번 뭐 브이로그나 그런 거 유튜브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컴퓨터도 그렇게 좋은 컴퓨터도 아니었고 노트북인데 근데 이제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나 게임 방송 뭐 해 볼까?' 하다가 이제 방송을 틀어 봤어요.
그래 그러다가 틀어보니까 지금 음. 이까지 왔지. 왜 갑자기 좀 슬프죠? 갑자기 말하는 게 왜 갑자기 뚝 떨어져요? 텐션이 갑자기 자따따따 올라가다 꽝 떨어져요 그냥 텐션이. 이거 무슨 텐션이죠 라인님? 어쩌다 이까지 왔지? 그 라인의 QS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야 진짜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그 별칭으로 큐라는 닉네임을 진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인의 큐에 라큐. 음식 중에 라큐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락교, 아 라큐. 락교. 오케이 오케이. 어, 좋습니다. 있지. 그러면은 방송하게 된 게 이제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 뵙는 분이지만 그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해보라는 말에 이제 컴퓨터가 어제도 괜찮아지면서 했다 이거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왜 라큐님 아니 죄송합니다. 라인님은 왜 다람쥐로 캐릭터를 설정하게 됐나요? 저는 제가 뭘 닮았냐라는 질문을 주위 사람들한테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다들 설치류, 뭐 하늘다람쥐, 다람쥐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 뭐요? 다람쥐 괜찮지 않나 뀨? 아니 뭐 그리고 보라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라 다람쥐가 되었습니다. 뀨. 닉네임에 따라서 이제 라인은 큐에처럼 큐큐 하시는 거군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라인님. 좋아요 좋아. 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막막한데 아 초면에 이렇게 좀 애교 부리시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곤란하네요. 라인님 그 막막합니다 제가 진짜. 저도 막막하네요. 뀨. 좋습니다. 라인님 네. 이제 라인님이 좀 다람쥐를 닮은 것 같아서 이제 다람쥐가 큐 하신 거죠? 그렇죠. 뀨.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음흠. 이번에 좀 질문량이 작긴 한데 혹시 라인의 큐에서님은 내가 꿈꾸는 방송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모두가 보면서 즐겁고 편할 수 있는 방송을 꿈꿔요. 뀨. 근데 지금 제가 벌써부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라인님. 저도 힘들거든요. 뀨. 아 지금 힘들다. 와 오랜만에 아,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힘들다. 일단 이렇게 해서 가볍게 라인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음흠. 라이라인님의 닉네임이 왜 라이라이냐 하면은 이제 음흠. 거짓말이라는 라이도 따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을과 이응이라는 자음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짓게 되셨고 성별은 뭐 XY가 남자인가 여자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여성이시고 나이는 저랑 동갑의 27살이며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광기가 있으셔가지고 살짝 끼가 음흠. 친구의 추천으로 하게 됐으며 다람쥐를 선택한 게 다람쥐를 닮았다 해서 그런 거고 내가 꿈꾸는 방송은 맨날 큐큐 하면서 다른 분들과 어?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라인의 큐해라는 닉네임에 맞게 이제 큐 하시는 거고 맞죠? 아니죠. 뀨? 그럼 큐라고 하지 말아봐요. 못 하시죠? 끝났어요. 야 지금 딱 알람이 울리네. 어. 와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끝났으니까 이렇게 질문 자체 이야기하면 좀 얘기 들었는데요. 라인님 네? 이런 말씀을 갑자기 중간에 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네. 중간에 큐가 없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제 다시. 아, 어색하세요? 네. 괜찮아요. 어색하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라인라인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음. 라인님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을 읽어본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흠. 혹시 라인라인님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음. 뭐가 있으시다면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묵님, 네? 혹시 그 팔로우 리액션이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뀨. 그럼 혹시 뭐 하시는 거죠, 라인님? 다시 돌려줬어요. 아, 라인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아, 라인님, 네, 뀨. 아니 누가 룰렛을 돌려가지고 이제 라인님이 저랑 하는 라디오 합방 중에 이런 음. 귀여운 궁서체 같은 거를 넣어주셨는데 뀨. 라인님께서도 만족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만족스럽네요. 뀨. 그럼요. 아이 라인님 만족하셔. 라인님 아까 방송 어떤 방송 원한다 하셨어요? 모두가 즐겁게 웃고 할 수 있는 방송 원하신다 했죠? 모두가 즐겁잖아, 라인님, 그쵸? 그쵸? 네. 방금 식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쵸, 라인님? 잘못 들으신 겁니다. 뀨. 좋습니다. 혹시 라인님께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어떤 게임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뀨. 좋습니다. 저는 주로 FPS 게임류를 좋아하면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는 FPS 게임을 즐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2 음. 그리고 이제 롤 같은 게임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라디오 합방도 같이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인님 혹시 어. 2분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저한테 말 거시는 거 아니죠? 어 큐라는 말을 안 쓰고 싶으셔서. 정말 그렇긴 한데요, 뀨. 네. 근데 저 사람이 또 끝나면은 또 돌릴 것 같아서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바로 저희 라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입을 다물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번뜩하는 시간인 개꿀 명언 시간이에요.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신 분. 좋습니다. 그럼 그분에 대한 명언 하나 읊어볼게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고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인데요. 저는 이게 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해석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라이라이님, 네. 라이라이님은 혹시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사실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딱히 없어 가지고 미리 나이가 먹으면서 다 걸러졌군요. 그렇죠, 뀨. 이미 어릴 때 친구들은 다들 좀 계속 친한 친구들은 네, 이미 저희 부모님까지 다 아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뀨. 그러시군요. 네. 저 같은 맞습니다, 뀨.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되는데 음음. 이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펭귄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욕을 엄청 하고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아. 말을 함부로 하는데 애들한테 또 이것저것 사다 바치는 흔히 빵 셔틀 역할도 같이 했어요. 아하. 근데 걔가 이상하게 흔히 우리 시대에 부르던 일진들한테는 욕 한마디 못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뀨. 조금만 만만하거나 잘해주면 욕하는 친구였어요, 걔가. 아, 뀨. 아,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산다고 슬프다고 말했거든요. 네, 뀨. 근데 부모님과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럼 뀨. 친구들 앞에서 막 욕을 해요. 그 뀨. 부모님 욕을. 놀랍죠? 세상에. 뀨. 막 전화를 꺼도 욕을 한다니까요. 그게 맞나? 뀨.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왜 그랬는지. 네. 그래서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음. 그래서 그렇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솔직히 부모님하고 할머니 그렇지. 전화 오는데 왜 욕하냐고. 근데 막 욕을 뱉으면서 막 기분 나쁘대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막 저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뒤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학창 시절에 그냥 사춘기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이제 음음. 그게 점점 이제 습관이 돼서 흔히 말하는 롤에서는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굴러가듯이 진짜 똑같이 굴러가 가지고 졸업하고 1년 정도 안 돼선가? 아니 PC방에서 알바를 하다가 물건 훔쳐 도망가고 막 사람 패고 하다가 잡혀 가지고 그 어. 뭐 훔치려다가 그 구치소 갔다가 감옥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아예 이제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걸 보고 진짜 이제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잖아요. 뀨. 분명 부모님은 잘해주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연락하는 거 보면은 그냥 자기가 남 탓하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다가 뒤로 가서 음. 뭐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진짜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다라는 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이 딱 함부로 하던 얘가 뀨. 결국은 밖에 나가서도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여기 있는 라이라이님과 라이는 큐에서님과 저도 생긴 모습이 사람이 아닌 만큼 뭐 짐승이니까 뭐 끝에 막 음음. 짐승의 말투가 붙겠죠. 그렇죠. 그쵸 라이님? 그렇죠. 뀨. 짐승이 뀨라고 얘기하나 뀨. 아 좋습니다. 아 완벽해. 좋습니다. 근데 라이님 네, 뀨. 라이님 큐 끝날 동안 잠깐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요. 1 라이님 분 남았습니다, 뀨.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음음. 라이라이님은 이제 부모님한테 잘 해주시나요? 그러면 진짜? 저는 사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뀨. 왜요? 뭔가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마 뭐라고 해야 되지? 일을 마일리나. 하면서 안 맞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뀨? 그쵸, 그쵸. 예. 그럴 때는 좀 이제 싸워요, 뀨. 아, 싸워요? 예. 싸워서 이겨야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 뀨. 근데 부모님한테 막상 월급을 받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뀨. 근데 그 월급을 제대로 가끔 안 챙겨줄 때도 있다는 게 문제죠, 왜 뀨. 지금 부모님을 욕하시는 거죠? 방송에서? 이게 지금 사람의 됨됨이 안 되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난 거 아닌가요, 라인님?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는 상사인데 상사가 부모님이라서 힘들어요, 뀨. 공과 사를 뀨 구분하시는 거죠? 끝났잖아. 뭐해?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거죠, 라인님?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됐으니까 노래를 들어볼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이번에는 좀 다르게 노래를 주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아. 원래는 중간중간 노래를 들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노래가 너무 많아요, 데이몽님. 노래보다는 좀 더 이제 대화가 많이 하면서 좀 더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라인라인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라인라인님이 뀨뀨 하는 걸 잘 봤어요. 네. 라인님한테 뀨 한번 해주셨으면 뀨뀨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왜요, 라인님? 아니요. 뀨 이제 안 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음흠. 아, 너무 아쉬운데. 라인님의 뀨가 참 좋았는데 아까 재밌었거든요. 중간중간 갑자기 들어가는 그 뀨 한마디가. 이거 유튜브 어떻게 올릴까? 라인님이 벌써부터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저희 방 사람들은. 아, 감사합니다. 라인라인님, 네. 혹시 아까 잠깐 노래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생각나는 노래나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제이미 님이 네. 비긴 어게인인가? 그 노래 외국 나가서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이 아, 네, 있었잖아요. 알아요. 네. 네네. 거기에서 부르셨던 데이식스의 예뻤어라는 곡인데 그걸 제이미 님이 바꿔서 이제 부르셨거든요. 그 곡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고요. 좀 이따가 노래 들어보는 시간이 됐을 때 라이언님께서 추천해주신 그분의 노래를 들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됐으니까 이제 노래는 좀 이따 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순서가 뭔지 아나요, 라이라이님? 다음 순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드르르요? 메이비? 퀴즈 타임. 그렇죠. 빠밤. 바로 원국민 전 세계 모두가 좋아하진 않고 게스트분만 좋아하는 개골 퀴즈 시간인데요. 퀴즈 5개 중에 3문제를 맞추신다면은 라인님께서 선물을 뀨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라이뀨님, 그러면 선물 받으실 준비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어요. 그럼 못 받아요. 안 돼. 그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라이라이님 네. 퀴즈 내볼 테니까 퀴즈 맞추셔가지고 선물 받아가시지 바라면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채팅을 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답은 안 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거 라이라이님이 사기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라이라이님 키보드 소리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여기서 들리지.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신화입니다. 신화. 신화. 네. 고대 게르만족의 신으로 던지기만 하면 반드시 적을 쓰러뜨린다는 묘니를 하는 철퇴를 사용하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토르. 정말요? 토르. 토했다? 토르. 토르르르르? 토. 네. 르. 토, 나. 르, 뀨, 해. 어? 맞죠? No.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구가요? 토르. 토르? 정답이 토르가 맞나요? 맞을걸요? 네, 좋습니다. 고대 게르만족의 신으로 던지기만 하면 반드시 적을 쓰러뜨린다라는 묘니를 하는 철퇴를 사용한 인물은 토르가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맞히셨으면서 두 번째 한번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빠밤. 퀴즈입니다. 장르는 소설,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고요. 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진 알라딘에서 알라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잠깐만.
전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퀴즈 정답 보는 그 질문에서 알았습니다. 아시나요? 잠시만요. 네. 기회는 충분히 드릴게요. 잠깐 채팅창을 안 봐야 되겠다. 진짜 이상한 것만 다 나오네. 그게 음, 말이잖아요. 그냥 인도? 인도요? 그쪽 라인 아닌가? 중동 국가 쪽. 아닐 텐데요. 아니야? 네. 힌트?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근처입니다. 우리나라 근처? 네. 저는 이제 인터넷 쳐서 나왔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 러시아 자, 아닌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안에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국? 5, 4, 3, 중국? 2, 중국? 1. 왜 중국이죠? 어, 러시아는 정말 아닐 것 같고요. 네. 일본도 일본이랑 사실 중국이랑 좀 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뭔가 대한민국은 빼죠? 우리는 아니더란 거야? 무조건? 네. 좋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 둘, 중 셋. 중국. 중국? 중국. 정답입니다. 진짜? 네, 믿기지 않겠지만 뭐 이제 영화나 그런 거 나올 때는 그 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아랍권 쪽의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응. 알라딘의 기원은 중국에서 기원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라딘 사람이. 응. 저도 왜 그런진 몰라요. 그럼 지금까지 두 문제 맞추셨고요. 네. 이제 세 문제 갈 건데요. 잠깐 가기 전에 채팅창에 이제 알라딘을 거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굳이 그 제작한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그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되어 있는 제품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키보드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문제 맞추고 이번 문제 맞추시면은 선물 받아갈 수 있어요. 알았죠? 어허. 좋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빠박. 장르는 역사 인물이고요. 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제27대 최초의 여왕이며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기틀을 다졌으며 첨성대를 건립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선덕 여왕. 뭐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선덕 여왕. 선덕여왕이 맞으신가요? 맞죠? 네. 세 번째 선덕여왕 맞습니다. 역시 선덕여왕 맞추시면서 세 문제를 맞추셨는데 역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의 기틀을 다지신 분답게 이렇게 문제를 다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두 문제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까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죠? 그렇죠. 혹시 선덕여왕으로 한 거 아니죠? 선니은이요. 니은. 니은? 니은. 니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덕여왕님까지 이제 맞추셔서 세 문제를 맞추셨고 일단 퀴즈 선물은 받아갈 예정이고요. 이제 네 번째 퀴즈 한번 내보면서 이제 재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okay?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풍속 및 민속 장르고요.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 버렸다고 하는 장례 풍습으로 효를 강조하는 일부 설에서 전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잠깐만 이거 지게 타고 부모님 버리고 오는 그게 뭐지? 고려장. 고려생 맞나요? 네. 여기까지 맞추시면 그냥 가볍게 네 문제까지 맞추시는 건데 네. 솔직히 말하면 꾸이꾸이님하고는 안 맞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수준이? 저는 너무 지적이라서 네? 네. 저- 죄송합니다. 저는 지적인 여자라 네. 네 좋습니다. 맞춰야죠. 어떡해. 틀리면은 난 바보 되는데. 바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래도 라인라니님께서 퀴즈를 푸셨기 때문에 네 번째 정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답은 고려장이 맞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아, 참고로 고려장은 우리나라의 실제 풍습이 아니었던 걸 아시죠?
사실 중국의 어느 제 이제 라디오를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저도 지금 살짝 네. 까먹긴 했는데 네. 그 옛날 중국에서 번역돼서 들어온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이야기가 들어왔었어요. 일제 네. 강점기 시대 때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들어오면서 번역이 된 게 이게 사람들의 입이 타고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풍습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흔히 내려오는. 흔히 말하는 거죠. 이제 잘못된 역사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보주 국가다 우리나라가. 예. 근데 아 우리나라는 물보주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물이 풍족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삼면이 물로 삼면이 이루어지고. 다 물이니까.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조금은 자그마한 상식을 알아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드리면서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라디오 찾아보시면은 제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퍼펙트로 가봅시다. 아직까지 라디오 하면서 퍼펙트 가보신 분들이 없으니까. 굿.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섯 좋아요. 번째 내도록 할게요. 네. 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지구과학, 지형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음흠.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생긴 움푹 패인 웅덩이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웅덩이? 네. 흔히 바다에서는 따르게 부르고 땅에서는 또 따르게 불리는 명칭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힌트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예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조그만한 거? 큰 거? 조그마다기보다 클 수도 있어요. 클 흔히 수도 있고. 옛날에 이거에 만들어지는 계기 중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음. 밑에 지하수를 끌어다 써가지고 그 지하수가 없어서 그 위에 집안이 무게에 의해서 눌려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음. 답 들어보면 쉬워요. 이게 바다에서도 만들어지는데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바다에서도 만들어지는데 명칭이 다르다? 뭐지? 도대체? 잠깐. 힌트. 그래? 어떤 힌트가 좋을까요? 이게 마지막 힌트고요. 여기서 힌트 말씀드리고 바로 5초 세도록 할게요. 흔히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그 이강수 씨가 나온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이걸 통해 재난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5초 셀 거고요. 5초 안에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하나, 근데 둘, 싱크홀밖에 아, 없는 것 같은데? 싱크홀이요. 나 5, 4, 3 안 셌잖아. 오케이. 오케이. 5, 4, 3, 2, 1. 정답은? 혹시 싱크홀? 쏜나 박하나 이걸 맞추다니. 맞아요? 싱크홀 맞습니다. 아 진짜? 우와. 네. 그리고 참고로 바다에서는 블루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의 적중의 이름이 돌고래 이름이 블루홀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블루홀 어. 박사라고. 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싱크홀이라고 부르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블루홀이라 합니다. 흔히 아하.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지형을 팠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이 고이면서 그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밑에 집안이 비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무게가 눌러지면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 자그마한 상식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뭐 잠깐 채팅창을 오랜만에 읽어보는데 채팅창에 뀨뀨홀이라고 하는데 뭔가요 이게 혹시? 방금 그 싱크홀인데 네. 그냥 저 놀리려고 아, 뀨뀨홀인데 너무 귀엽게 말해서 싱크홀로 바꿨다는 설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 왈왈왈 소리. 네. 왈. 왜 갑자기 개소리예요? 아 진짜 이게 네. 알랬지 왜 개소리 내는 거예요 지금? 저 개소리. 아,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해요. 오케이. 응. 이렇게 해서 5문제 중에 처음으로 5개의 문제를 맞추신 분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이니 큐에님. 에? 네, 좋습니다. 예, 선물은 좋아요. 선생님과 저의 개인적인 정보상 그 정보를 넘겨드리기 위험하기 때문에 음흠. QR코드를 통해서 디스코드로 향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무조건 네. 일주일 내로 받아주셔야 QR코드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 절대 그 이거 다시 안 보내드리니까 무조건 QR코드 찍으셔야 되고요. 네. 제 채팅창에 보니까 한 고양이 분께서 개소리라뇨 너무하네. 역시 배드 문묵이라 하는데 고양이 그러다 죽어. 고양이 개가다 개가 물어요 진짜. 알겠죠? 아하. 아하. 저 좋습니다. 핑크색 고양이님. 네. 없애버릴 거예요 언젠가 내가. 오케이. 저 안 도망가죠 돼. 고양이. 안 돼, 안 돼.
다람쥐가 마크 물리든가. 열게 하고 마크 열게 하고 마크 어쩔 서버만 건지. 열고 봅시다. 아, 좋아. 오케이 콜. 콜. 오케이 더블로가. 어.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요. 혹시 문제 푸시면서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이 듣고 싶은 게 있으신거나 아니면 제게도 문제를 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 선생님, 네. 데이몽님, 네. 저 네. 문제 하나 내고 싶은 게 있어요. 오케이 베이비 컴온. 오케이. 자, 문제를 내드릴게요. 네. 어떤 학생이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북쪽으로 30m 간 뒤에 동쪽으로 30m 가고 남쪽으로 30m를 갔다 와 라고 해서 갔더니 이 아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넌센스인가요? 넌센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수학학원에서 초3, 4학년 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한 곳이죠 무조건 정해진 게. 네. 북극? 오, 맞아요. 와. 극지역이에요. 아우 쉽지 않았다. 그럼 북극 맞나요? 네. 북극, 남극, 극지역이다라고 적으면은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이제 손가락 한번 그어봤거든요. 네. 처음에 적도를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적도일 경우에 가로로 움직였을 때 그대로가 되는 건데 북쪽으로 그렇지. 올라갔는데 지금 가만히 정상으로 좌우로 해서 돌아왔는데 음.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가운데 있었다고 하니까 북극이라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음. 야 요즘 초등학생들 빡세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제 눈으로 문제 보고 '이게 뭔 개소리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부모님한테 불을 저질를래 그냥 부모님이 걸어가세요 하는 게 낫겠다. 어버이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지금. 저의 이런 불효자인 자식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불속속 효자. 용돈 오케이. 들었으니까 잊지 말고 저의 효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제 라인님 네. 혹시 봄하면 라디오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봄 하면 네. 봄. 봄. 연애 이야기? 그것도 좋긴 한데 우린 연애 이야기가 없잖아 많이. 전 많은데. 없다 해요 그냥. 없나 봐요. 그쵸 없죠? 네. 네. 그래 가지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또 이제 문학 소년의 느낌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시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바로 개꿀 음. 포엄 시간이라고도 했었는데요. 네. 가을만 시를 읽는 게 아니에요, 라인님 알았죠? 네. 혹시 라인님 시를 많이 읽어 보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많이 읽었죠. 공부 때문에? 그쵸. 좋습니다. 그럼 라일라이님. 응? 저의 또 감미로운 목소리를 읽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네. 라일라이님이 또 읽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또 별미이지 않을까 싶어서 라일라이님이 한번 시를 읽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5월의 편지 이혜인. 해 아래 눈부신 5월의 나무들처럼 오늘도 키가 크고 마음이 크는 푸른 아이들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밭에 희망의 씨를 뿌리며 환히 웃어주는 내일의 푸른 시인들아. 너희가 기쁠 때엔 우리도 기쁘고 너희가 슬플 때엔 우리도 슬프단다. 너희가 꿈을 꿀 땐 우리도 꿈을 꾸고 너희가 방황할 땐 우리도 길을 잃는단다. 가끔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어른들이 미울 때라도 너희는 결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던지지 말고 밝고 지혜롭고 꿋꿋하게 일어서다오. 어리지만 든든한 우리 길잡이가 되어다오. 한 번뿐인 삶, 한 번뿐인 젊음을 열심히 뛰자.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하늘빛 창을 달자.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도 더 깊게, 더 푸르게 5월의 풀물이 드는 거 너희는 알고 있니? 정말 사랑해. 끝났나요? 네. 라인님. 네. 시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음. 정말 저희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음.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시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혹시 라인라인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그럼 라일라이님. 음? 혹시 라일라이님은 결혼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자식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좀 부모님이 엄격하셨었거든요. 네. 공부 진짜 조금만 어머니가 해두라는 숙제 안 해두면은 혼나고 놀러 나가고 싶어요 하면은
놀러 나가는 건 일진들이나 노는 애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제 아이가 생기면은 하고 싶은 걸 시켜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면 그래 공부해라 하겠는데 뭐 저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 운동해라.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래 노래해라 하고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하고 싶은 거를 밀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거죠? 음, 음. 라인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혹시 옛날 영화 중에 새 얼간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 네. 거기서는 이제 R is well이라는 아주 그렇죠. 유명한 명대사가 있는데요. 음, 이 영화에서 이제 사이코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음, 그 교수님이 이제 자식한테 엄격하시고 이제 뭔가를 하라고 시키시는 부모님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에 의해서 좀 바뀌는 게 음, 있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음. 안 나네. 풍수쿠 왕두라는 분인데 나중에 아, 실제 이름이 풍수쿠 왕두예요. 맞아. 네, 그 이제 맹두. 맞아. 그 분이 나중에 그 교수님의 그 부모, 아니 그 자식의 아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음, 그때 청소기를 이용해서 아이를 받아요. 그래서 무사히 아이를 받은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그 교수님한테 안겨주는데 그때 교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 발을 잘 차는구나. 축구 선수 해도 축구 되겠어. 선수가 되겠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음, 그 교수님도 자식이 이제 죽고 그러면 한 거 보면서 이제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아니 그 이제 자식이 태어난 거 보고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인님이 아마 그렇게 엄격히 하신 거는 그만큼 부모님이 라인님이 잘 되라고 하신 거긴 한데, 저는 라인님하고 좀 반대였어요. 저는 부모님이 좀 음, 방임주의라기보다는 하고 음, 싶은 거를 하게 좀 많이 해주셨어요. 엄격하게 음. 제한된 선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제한적 민주주의처럼 아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대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는 선 넘으면 안 넘으면 안 됐어. 되고. 그쵸. 예를 들어 뭐 음,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거나 하는 거 좋다. 대신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몇 시 전까지 들어와야 되지만 뭘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공부도 거의 한 적 없고 놀기만 하고 운동 대회만 나가서 그냥 뭐 학기도 공수도 태권도 격투기 크라브마가 특고무술 뭐 이런 거 배우긴 했는데 우슈 같은 거 운동을 막 배우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하면은 영어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키워주고 싶은데 딱 하나 영어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영어. 들었어요. 영어는 늦으면 힘들더라고요. 점점. 그건 제가 맞긴 해. 자격증 딸 때 필기를 전부 다 합격했거든요. 그냥 한 번에. 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 했죠? 저 오토바이. 어디까지 했죠? 그, 그 영어. 맞아. 영어 말고 나머지는 제가 공부하면서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잠깐 아, 전역하고. 네. 4년의 부사관 세관이 끝나고 이제 소방관 특채로 지원을 해가지고 구조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과목 중에 다 95점, 90점을 맞았어요. 6개월인가를 준비했는데. 와, 그래서 이거 합격이다. 미쳤다 하면서 좋았는데, 야, 영어가 까락인 거예요. 35점으로. 영어를 제일 많이 준비하고 하루에 이제 몇 시간씩 했는데, 6시간, 7시간을 나머지 과목 할 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진짜 다른 거는 한국어로 된 것들은 어떻게든 다 암기할 수 있지만, 영어만큼은 안 되는구나 싶게. 뭐 제가 바보라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60점, 70점 맞을 때 다른 과목 제가 95점, 90점 맞은 거 생각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영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 좀 들고요. 음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라인님 네. 갑작스럽긴 한데 이제 저희의 라디오의 끝을 맞이하는 시간이 됐어요. 진짜 갑작스럽지. 너무 갑작스러운데. 근데 이제 할 얘기 다 했잖아요. 뭐 더 해요. 뭐 그것도 맞긴 하죠. 그쵸. 내가 라인님하고 떠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 음흠. 이제 편집할 때 죽어난다고. 음흠. 라인님도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유튜브에 올려야 될까 이러셨잖아요. 서로 죽어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아, 괜찮아요. 저는 제가 편집 안 해요. 양 부럽다. 저는 제가 해가지고. 저는 편집하는 방법을 지금 몰라서. 저도 모르는데 선생님. 화이팅. 저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혼자서 오. 열심히 오. 지금 독학하듯이 이걸 돈 주고 오. 사버렸어요 실수해서. 그러니까 월 오.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제하고 월 결제인데 13만 원인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치. 그 제품을 다 사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미 야, 늦었더라고. 많이 쓰고 늦었지. 나니까. 어. 그래서 그냥 이 김에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쇼츠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있는데 음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맡기긴 맡겨야 돼. 이게 사람이 괜히 돈 쓰는 게 아니야. 맞아. 하여튼 라인님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음흠. 어색했던 분위기가 좀 많이 괜찮으셨나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한테 이제 존댓말을 쓰고 대부분 존댓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상관없이 음흠. 이제 라인님 뭔가 이유 없이 뭔가 이상한 조그만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라인님하고 저와 사이에 이제 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게 뀨뀨를 많이 넣으셔가지고 이제 라인님은 이제 라인님이 풍족한 삶을 살았고 나는 이제 나대로 이제 재밌게 하나에 또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의 라디오는 매주 하루하루 성장하는 만큼 언젠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퀄리티가 될 때까지 편집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렇게 라이라이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재미있게 항상 여러분들을 웃길 수 있는 분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라이누 큐에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분을 찾아 나설 거고요. 이제 라디오의 끝을 맞이한다고 했으니까 끝을 내보려 합니다. 이제 라이큐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과 추천곡이 있으시다면 아까 추천곡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네. 추천곡으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인사말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번에도 이제 데이묵님과 뭐 합방이든 어떤 거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투수분들, 데이묵님 방분들도 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흔한 그렇죠? 마지막 소개글이지만 그거 음흠. 아시죠?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 그렇죠. 남들 앞에서 웅장하게 하려고 해도 막상 하려면 못해. 음, 이 1시간 준비하는 거 남들 다 한다 하잖아요? 진짜 1000명 앞에서 발표하라 해봐 못해. 못해. 내가 1000명 앞에서 발표할 때 막 부들부들 떨 거 각오했는데 앞에 상사 원사들 막 대령들 떠는 거 보고 이거 나 정도면 아주 그냥 준수했구나 이 정도 느낄 정도로 그때부터 이상한 끼가 있었나 봐요.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님의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 이제 오늘의 오늘 라디오 이제 끝이 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인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은 라인라인님의 추천곡인 그 제이미의 예뻤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제 끝이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뭉바로 헤어질 거고요. 라이라이님은 라바,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뭉바 그리고 라이님은 라바. 와 함께 제이미의 예뻤어라는 노래와 함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에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뭉바 라바해 라바. 안녕.